김다영의 똑똑한 여행 트렌드. 네, 이번 주 방송입니다. 여러분, 요즘 빠르게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요즘 걱정 많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생활 물가 각국마다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머무르는 것보다 오히려 타국으로 옮기는 게 생활비를 절약하는 일종의 재테크처럼 기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영국의 1등 저가 항공사죠. 이지젯이 작년 겨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영국을 탈출하세요. Escape the UK라는 패키지를 내놨는데요. 이게 이집트에서 한 달 살기 상품입니다. 이 난방비와 물가가 크게 오른 영국에서 겨울을 그냥 보냈을 때의 비용과 이집트로 옮겨가서 한 달을 지출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한 도표를 올려놓은 아주 이례적인 항공 마케팅이었는데요. 네, 이 상품 출시 24시간 만에 완판되는 경이적인 인기를 기록을 했는데요. 영국인들은 이 도표를 보고 나서야 인플레 시대의 여행은 단순히 지출이 아니고 일종의 차익 거래, 즉 고물가를 피해가는 생존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글로벌 워케이션 트렌드라는 전자책을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원격 근무자들이 지금 어떤 지역으로 몰려가고 있는지, 그 지역들은 왜 원격 근무자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한 책인데요. 제가 오늘은 책에 소개한 곳 중에서 특히 최근 선진국에서 이런 물가 상승이나 어떤 생활비 절약 등의 그런 이유로 모여드는 여행지 두 곳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책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그리고 여행의 미래의 저자 여행 컨텐츠 디렉터 김다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워케이션 여행지, 최근에 유럽에서 이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에서는 저렴한 동유럽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아주 잘 반영한 여행지가 바로 불가리아의 반스코라는 소도시입니다. 너무 좀 생소한 도시명이죠. 구글에 이 반스코라는 지명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겨울 풍경이 좀 많이 나와요. 이 도시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스키장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인구도 9,000명밖에 되지 않는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이 반스코로 이주해 온 마티아스라는 독일인이 이곳에 이 반스코에 코워킹 오피스를 하나 세우면서 이 도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럽의 디지털 노마드가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이 지난 지금 반스코는 스키 도시가 아니고요. 1인당 코워킹 오피스가 가장 많은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여기 생활비가 정말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월 200유로, 200유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도 되겠네요. 월 200유로 선이면 독립된 주거 시설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스코가요, 수도 소피아하고도 한 차량으로 한 2시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도 병행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영어가 통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 수 있죠. 또 하나의 새로운 매력 포인트는 이 마티아스가 주도하는 매력적인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반스코에 디지털 노마드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축제, 반스코 노마드 페스트라는 축제가 올해로 4회째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작은 도시가 어떻게 유럽의 이 원격 근무자들을 체류 여행자들의 성지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스키장으로 유명하지만 여름에는 또 하이킹 하기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외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원격 근무자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체류형 여행지를 유럽에서 찾고 계시다면 이 불가리아의 반스코라는 소도시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 유럽인들한테는 뭐 육지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겠지만 사실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직항이 없고 항공 비용도 비싼 편이죠. 그래서 폴란드 항공을 이용하시면 이제 부다페스트나 바르샤바 등을 경유해서 불가리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뭐 불가리아만 가시기보다는 그런 동유럽이 다 저렴하니까 체류 여행지로 한번 묶어서 동유럽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체류 여행, 뭐 유럽은 사실 3개월 내로는 계속 머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체류 비용이 되게 적게 쓴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유럽인들은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이주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여행지 중에 하나가 불가리아에 있는 반스코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일본인들도 팬데믹 이후에 이 도쿄나 대도시의 어떤 살인적인 부동산과 물가를 피해서 이 워케이션 형태로 원격 근무를 하면서 이주하는 현상이 굉장히 폭증했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가장 워케이션으로 옮겨가서 살고 싶어하는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2022년에 한 매체가 워킹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워케이션 하고 싶은 여행지 1위가 바로 오키나와였다고 합니다. 예, 이게 단순히 이제 오키나와가 뭐 아름다운 휴양지라거나 이런 이유 외에도 비용 경쟁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키나와로 워케이션을 떠난 일본인 블로거들의 그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기차비가 높습니다. 기차가 비싸죠. 그래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도쿄에서 오사카로 신칸센으로 이동을 하는 것보다 비행기로 오키나와를 가는 게 도쿄 거주자 입장에선 더 저렴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이 또 하와이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와이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다가 엔저까지 겹쳐가지고 하와이랑 오키나와랑 체류 경비를 비교했을 때 뭐 아주 가볍게 3~4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키나와가 과연 체류를 하기에 적합한 여행지일까? 그래서 이 워케이션이나 디지털 노마드로 일하는 일본인들 사이에 이제는 필수가 돼버린 이 호텔 구독 플랫폼이죠. 예, 홈 어웨이 프롬 홈에 접속을 해가지고 오키나와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홈 어웨이 프롬 홈의 숙소 요 구독비, 한 달 구독비가 월 80만 원 선을 내면은 옮겨 다니면서 거주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드린 바 있죠. 이게 이제 가장 비싼 비용이 80만 원대거든요. 82,000원인가 그런데 그걸 내면은 2,000 코인을 줍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코인들이 이제 소진되는 코인의 그 숫자예요. 물론 이렇게 뭐 600 코인처럼 비싼 시설도 있지만 쭉 보시게 되면은 뭐 175도 보이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호스텔 같은 경우는 50코인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한 달에 80만 원 선을 내면 그 머무는 박수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내내 이런 호스텔에서 묵고 싶다고 해도 사실 가능한 거죠. 예.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100코인짜리가 캡슐 호텔이거든요. 이런 캡슐 호텔 기준으로는 약 20박 정도를 80만 원 정도에 해결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여유 있는 독실로 이제 급을 올리시게 되면 한 10박 정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가 생각보다 저렴한 숙소 또 뭐 오키나와가 휴양지라고 해서 고급 리조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실제로는 저렴한 숙소에다가 또 호텔 이런 구독 서비스까지 있어서 일본인들은 얼마든지 자기 예산에 맞게 오키나와에서 체류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코워킹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글로벌 워케이션 트렌드에서 소개한 업체는 바로 오키나와를 기반으로 코워킹 오피스 지점을 넓혀가고 있는 이 오키나와 기반의 로컬 업체 하울리브라는 업체입니다. 이 하울리브에서 이제 이동식 데스크로 일하실 때 한 달 요금은 약 22,000엔, 예, 20만 원 좀 넘는 금액이죠. 그리고 최소 3일권부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하울리브 측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 이런 오피스도 얻어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입장에서는 장기 체류 겸 원격 근무 여행지로 많이 가시는 곳이 이제 베트남의 다낭, 그리고 태국의 치앙마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발리 이렇게 세 곳이 가장 인기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실 그 노마드 리스트라는 그 포털에서도 항상 상위권이고 우리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원격 근무자들 선호하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이번 책에서는 널리 좀 그렇게 알려진 여행지보다는 지금 이 워케이션이나 디지털 노마드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여행지 12곳을 엄선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전 세계 대륙별로 원격 근무자들이 모여드는 여행지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격 근무랑 여행을 같이 하려고 그 나라에 간다면 가볼 만한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세하게 실어놨고요. 또 우리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폈길래 이렇게 전 세계 원격 근무자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건지 이런 정책적인 요인도 한번 살펴본 책입니다. 전자책이고요. 지금 알라딘과 예스24에서는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책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